직업병이 있어서 나는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면 다 켜놔가지고 있어. 와씨, 다음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 애플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 다 들어가 있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2023년 삼성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매년 새롭게 출시하는 스마트폰이지만 갤럭시 S22를 구입하기에는 시기가 애매해서 이 모델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리 신제품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참석을 했고, 다만 제가 거기서 질문을 좀 많이 했는지 그 영상은 올릴 수 없게 되었지만, 언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도 지금 한 대를 수령받았고요. 요거는 단순히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삼성에서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뒷판 리뷰라기 보다 전작 대비 달라진 점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루머로 나왔던 박스 디자인인데 전작과 비교해서는 뭔가 너프 먹은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요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졌고요. 나머지는 비슷하죠. 봉인실이 좀 달라졌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간은 아이폰스럽게 바뀌었고요. 이것도 잘 찢어지니까 안네.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진다. 이게 좀 깔끔하게 잘 떨어지진 않지만, 언박싱 하면 이런 모습. 나 이게 폰인지 알았잖아.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여기 하나 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린 컬러. 이야, 이게 의외로 제가 행사장에서 봤을 때 이번 그린 컬러가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조명이 있는 곳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구성품 다야? 전작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이랑 유심 핀 정도만 들어있는 박스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을까? 지금 여기 검정색 요 테이프를 제외하고는 보호 필름은 없는데요. 비교적 화면이 깨지기 쉬운 폴드나 플립 시리즈만 보호 필름을 넣어주는 것 같고요. 확실히 보호 필름은 현재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쪽 사이드에는 보호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고, 뒤쪽에도 필름은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디자인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사실상 이번 시리즈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작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울트라 같은 경우 눈으로 놓고 보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본형과 플러스는 그나마 삼성의 아이덴티티였던 컨투어 컷을 버리고 울트라처럼 카메라섬이 떠있는 디자인으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기존에는 울트라와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과의 급 차이, 디자인적으로도 차이가 존재했지만 S 시리즈의 패밀리룩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루머나 사진으로 봤을 때 울트라의 카메라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호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작이랑 또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전작의 컨투어 컷이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전작은 컨투어 컷이 있으면서 분명 이거는 삼성의 갤럭시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지만, 이제는 컨투어 컷을 버렸기 때문에 뭔가 삼성 갤럭시라기보다 좀 더 안드로이드 폰에 가까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 이거 울트라에서 이번에 공률이 좀 변경되었더라고요. 공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S22 울트라의 공률, 이거는 S23 시리즈의 공률. 울트라는 엣지 부분을 탑재하면서 뭔가 이러한 공률을 줬다면, 이번에는 이 엣지 자체의 영역이 조금 더 줄어든 듯한 느낌, 그리고 공률에 대한 수정이 있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했을 때 느낌 자체가 네모네모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더 노트와 가까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옆쪽 프레임을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면 전작은 이 프레임 자체가 엣지 부분 때문에 조금 얄쌍하게 생겼다면, 새로운 모델은 프레임 자체가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새로운 모델은 옆으로 잡았을 때 영역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거의 플랫에 가까워진 듯 하면서도 엣지로 살짝 마감을 해서 조금 더 둥그러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살렸다. 사람들이 많이 엣지를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삼성은 엣지가 갤럭시만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뺄 수 없고, 그래서 삼성은 엣지의 호불호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립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듯 했어요. 나머지 차이점은 안테나 띠의 위치가 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는데 제가 조금 더 비교를 해보니까 스피커 구멍이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커진 듯한 느낌, 그리고 단자 옆쪽에 마이크처럼 생긴 에어 벤트홀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요게 약간 스피커 개선에 영향을 준 듯해 보였습니다. 기본형이나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 다 비슷하게 변경되었어요. 색상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얘가 그린 컬러, 얘는 크림, 얘는 라벤더, 얘는 팬텀 블랙. 저는 사실 이번 컬러는 조금 아쉬웠다. 그린 컬러는 옛날 국방색이나 폴드나 플립에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더 올드해 보이는 약간 물 빠진 그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닌 듯한 느낌이고, 크림 컬러는
사실 저는 폴드에 있는 베이지색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블랙은 그냥 무난무난한 듯한 느낌이고요. 실물로 봤을 때 저는 그나마 이제 구입을 한다면 좀 라벤더가 좀 끌리는 색이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게 안테나 띠가 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뭐 와이파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통신에 대한 모듈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부분, 이번에 기본형 모델도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넣어줄까 했는데 이것도 빠졌더라고요. 제가 행사장에서 봤을 때도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언팩 끝나서 삼성 공식 뉴스룸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식 모델에서는 들어갔나 싶었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이미지가 수정이라고 다시 빠진 걸로 올라왔었습니다. 울트라의 무게 증가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펜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플래그십에 이제 카메라를 맛보기 위해서 울트라를 억지로 구입을 해야 되고, 쓰지 않는 S펜을 탑재함으로 인해서 S펜을 쓰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 무게가 더 증가했잖아요. 아이폰 프로맥스보다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게가 증가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전 시리즈 모두 동일해요. 이것도 사실상 크게 전작과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대신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전 모델, 그러니까 S22 시리즈는 기본형이랑 뭐 플러스나 울트라나 이제 디스플레이 유기재료 소재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뒀다면, 이번에는 새 시리즈 모두 다이나믹 AM OLED 2X로 탑재했고,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유기재료 소재 자체도 이번에는 울트라가 더 좋은 걸 탑재했냐고 하니까 세 가지 모델 모두 다 유기재료 소재 자체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최대 밝기 또한 울트라가 전작에서는 1750니트로 가장 밝았잖아요. 이것도 밝기 최적화를 끄고 더 밝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최대 밝기도 기본형과 플러스 모두 1750니트로 울트라와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급 차이를 두지 않았냐? 요거는 딱 한 가지가 존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울트라는 주사율을 1Hz부터 120Hz까지 가변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기본형과 플러스는 48에서 120Hz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점도 있지. 전작은 고릴라 글래스에 빅터스를 탑재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모델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 루머에서 나왔던 대로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요것은 전면과 후면 모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를 탑재했고, 이것도 기본형과 플러스 모두 동일하게 빅터스 2를 탑재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이라면 갤럭시 S20에서 QHD 플러스 해상도를 탑재했잖아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FHD 플러스에 좀 비교적 낮은 해상도를 탑재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플리커가 보이지는 않는데 영상으로는 지금 플리커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관계자분께 물어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답변을 들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차이점 있다. 이게 전작에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 모드가 있는데 요게 이번에는 편안함 향상이라는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원 UI 5.1 업데이트를 된다면 다른 기기들도 지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 뭐 이제 다음에 업데이트될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변화, 제가 이번 행사장에서 듣기로 스피커 모듈 자체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울림통 개선으로 인한 스피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스피커에 대한 방향이 따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저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게임을 하게 된다면 오른손이 스피커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었고, 이것도 같은 갤럭시 S 시리즈인데 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러한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 모델들은 울트라와 다르게 스피커 방향이 또 달라요. 뭐 S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개선하기를 바랬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작은 진동이 울렸을 때 진동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좀 진동이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했나 싶어서 눌러본 결과 진동에 대한 강도는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물어봤죠. 그때 이제 들었던 답변이 뭐였냐면, 진동 모터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진동 모터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최대로 낼 수 있는 만큼 더 올렸긴 한데 실제로 체감해보면 진동은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뜨거웠던 이슈, 갤럭시 GOS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삼성에서 이 치팅 사건으로 인해 많이 혼났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 행사장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개발자분들, 프로세서 뭐 바렐 컨트롤 이러한 개발자분들이 엄청 노력하고 자신감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자마자 막 답변이 그냥 술술 나와. 프로세서는 새롭게 나온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냅드래곤 8 젠2가 아니라 여기 뒤에 붙는 4 갤럭시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발자분께 듣기로는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세서라고 했고, 클럭과 수율이 좋은 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4 갤럭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CPU 성능은 전작 대비 31%, 멀티
멀티는 46% 훨씬 더 빨라졌지만 동급 아이폰 대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그래픽 성능이 엄청났는데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그리고 유지력이 아이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발열은 개선되었을까? 이것도 물어보니까 엄청난 건 베이퍼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이것도 급차를 두는 게 아니라 기본형부터 플러스 울트라까지 모두 동일한 베이퍼 챔버 방식을 탑재했다 합니다. 이제처럼 원가 절감한다고 기본형 모델에는 뭐 베이퍼 챔버, 뭐 쿨링 시스템을 빼고 뭐 플러스나 울트라 뭐 급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쿨링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이퍼 챔버가 감당할 수 있는 열 용량 또한 더 늘렸고 기기 면적에서 오는 차이를 제외한다면 쿨링 시스템 자체는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뭐 이거 개선되었다,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테스트 현장에서 봐본 바로는 진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원신을 플레이했을 때 뜨거운 것은 비슷하지만 프레임 드랍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카메라만 써도 많이 뜨거워졌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쓰더라도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미지근한 정도. 카트라이드 같은 게임을 했을 때도 미지근하더라고요. 확실히 아마 제 생각에 발열에 있어서는 전작 대비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의 경우 기본형과 플러스는 8기가를 탑재했고 울트라는 12GB를 탑재했으며 램도 솔직히 이제 기본형 모델이나 플러스도 좀 늘려줬으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자세한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를 준 건 없지만 그나마 큰 변화를 줬다고 한다면 프로세서 발열 개선,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 삼성에서 아주 크게 강조한 거는 셀피가 엄청나게 좋다고 진짜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스펙적인 부분에선 S22 울트라의 전면 카메라는 4000만화소로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1200만화소로 전 라인업 모두 동일한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 삼성의 정책이 되게 웃기죠. 전작은 다른 모델들은 1200만화소로 탑재했고 울트라는 고화소, 그러니까 4000만화소를 탑재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급차이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해서인지 오히려 울트라 모델의 화소수를 내려버렸어요. 물론 화소를 내렸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졌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이 좀 특이해. 셀카도 지금 찍어보면 셀카를 찍었을 때의 상황도 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확실한 건 새로운 제품의 색감,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표현력이 조금 더 좋았지만 디테일이 전작이 조금 더 좋은 느낌? 왜냐면 지금 찍은 걸 보더라도 전작은 눈 주변에 이제 주름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는 반면 새로운 모델은 약간 블러를 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작은 40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4000만 화소 전용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고화소로 찍고 싶다면 찍을 수 있는데 새로운 모델은 이게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야간에서의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사진을 보면 색감이나 어두운 부분의 표현력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딱 SNS에 올리기 좋은 사진은 갤럭시 S23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안부 노이즈도 훨씬 줄어들었는데 디테일은 전작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강조되어 있던 샤픈 효과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이건 새로운 갤럭시라기보다 새로운 원 UI 업데이트에서 모두 지원할 것 같은 기능. 이것도 보면 색감에서 이것도 색감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두 가지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것도 국가별로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옵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더 선호하고 다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를 더 선호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능들을 추가했다. 후면 카메라에 대한 변화도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카메라 구성은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초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하지만 그 차이점은 광각 카메라가 전작은 1억 800만이었다면 이번에는 2억 화소의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화소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2억 화소 그대로 찍을 수 있고 5000만 화소 요 모드로 찍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00만 화소 모드 요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것도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2억 화소가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광에서 일반적인 사진을 찍었을 때 같은 1200만 화소 그리고 일반 화소로 찍었을 때 보면 확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2억 화소로 찍은 건 진짜 멀리 있는 것도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그냥 1200만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좀 깨지는 이러한 차이점을 봤을 때 크게 결과물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몇 장 더 찍어보니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비슷한 듯 하기는 하지만 확대해보면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기는 한데 또 어떠한 사진을 보면 노이즈가 새로운 모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2억 화소, 1억 화소 모드에서 비교해봤을 때도 색감 자체도 좀 달라진 듯해 보이더라고요. 원본을 확대해봤을 때 고화소에서 오는 확실한 차이도 존재했고 여기서 이제 100배 줌을 했을 때도 좀 더 깔끔해졌죠. 기본형 모델의 경우 카메라에 대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전작과 동일한 카메라를 탑재했고 전작에서도 5000만 화소를 탑재했잖아요. 하지만 이 센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인지 전작 대비 좀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거기서 오는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의 변화로 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보면 확실히 좀 다르긴 달라요. 디테일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더 좋아졌다랄까? 사진 리마스터 기능도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진 리마스터가 그냥 단순히 디지털 풍화라고 하는 이제 좀 열화된 사진을 좀 해상도를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다면, 이제는 카메라에 있는 왜곡, 아이폰으로 찍은 초광각에서 왜곡이 생기면 그것도 좀 개선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는 GIF도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UI 5.1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도 지원할 예정이라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앱에 대한 전체의 퀄리티가 아직까지도 조금 이것도 간혹 사용해보면 약간은 이제 버벅임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처음 세팅했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고, 또 카메라 줌할 때 느낌, 이것도 좀 애니메이션이 다르죠. 또 하나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기도 했습니다. 고화소 모드로 찍었을 때 셔터 스피드는 빠르긴 한데 후처리 과정이 조금 더 길어서 약간 여기서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 로우 앱이 카메라 앱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변경되었고요. 요 앱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 막 천체 모드 이런 것도 생겼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괴짜TV님이랑 한번 이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떨방도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 하거든요. 전작 대비 OIS가 대략 한 2배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아이폰 대비 좀 많이 약점이었는데, 짧게 사용해 봤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 여전히 아이폰 대비 부족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봐요. 여기서 이제 잔 진동 같은 잡힘은 새로운 모델이 훨씬 더 좋아졌고, 색감이나 디테일 표현도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본형은 3700에서 390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플러스 모델은 4500에서 4700, 울트라는 5000에서 5000 그대로 이렇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울트라는 변화가 있진 않았고, 나머지 모델들은 전작 대비 200mAh가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거 이제 스냅드래곤 8 젠2의 경우 성능 향상이 있기도 하지만 전력 효율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은 거기다가 배터리 용량까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고, 울트라는 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세서 개선으로 인한 배터리 타임에 어떠한 이제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만 따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들은 배터리가 200mAh 늘어났다 하더라도 무게 자체는 기존과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울트라는 배터리 용량이 그대로인데 오히려 무게가 기존 대비 더 증가했더라고요. 이것을 추측해보자면 울트라를 쓰시는 분들은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만큼 쿨링 시스템이 다른 모델 대비 울트라가 더 이제 훨씬 사용자분들이 더 민감하다 보니까 베이퍼 챔버나 쿨링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무게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충전 속도는 기본형은 25W, 나머지는 45W를 탑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가격. 이것도 좀 이게 제일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한국에서 기본형과 플러스는 전작 대비 15만원 상승했고, 울트라는 20만원 상승한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다 보니까 전작 대비 진짜 원가 절감을 삼성이 이번에 좀 많이 안 했구나, 전작 대비 진짜 선녀가 되었구나 라고 했었는데, 가격을 딱 보니까 이번에 첫인상 그리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요게 이번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왜냐면 전작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도 하고, 좀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한 버전이 이번 새로운 S23 시리즈인 것 같거든요. 원가 절감, 급차를 많이 두지 않았다는 것도 좋긴 하긴 한데, 또 그에 비해서 가격도 엄청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약간 저도 무엇을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가 절감이 심했으면 역시 그냥 이번에도 그냥 울트라를 구입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울트라도 또 엄청 무겁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오히려 플러스보다 기본형이 좀 끌리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관심도가 대체로 높은 편인데, 이번에는 전작 대비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유라면 뭐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바뀐 부분도 없고 막 엄청 크게 변한 부분도 없고, 소소한 변화, 게다가 가격까지 증가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실제로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그게 스펙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실망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써봐야 알잖아요. 앞으로 발열이나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요것보다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차차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도저히 유추는 잡을 수 없나요? 왜냐면 사실 저도 전자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같이 언팩을 보고 신제품을 보면 이제 그 기대감이 딱 같이 즐기는 재미가 있는데, 미리 다 공개가 되니까 사실 좀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발자분들도 다 고생해서 이렇게 빵 해야 되는데, 그거
고소 안 되나요? 유출한 사람들?